이번에는 절대로 읽지 말아야 할 금기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상을 볼 때 금기사항, 이거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운 잡을 가이무. 운이 없는 사람에게 운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자살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말로써 해치는 것은 자신의 음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사람에게 인생을 순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란 법은 없다. 그늘이 있으면 양지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다져먹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과 상담하면서 당신은 운이 아주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짓이다. 몹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충격을 준다. 그 충격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길로 간다면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틀렸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네, 두 번째는 흉포자불가 설명. 흉포한 것에 대해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꺼리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흉포한 것만이 아닌 다른 경우에라도 상을 보고 알게 된 것을 함부로 남에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옛날부터 혀를 비수에 비유한다. 말의 실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말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 명장진자. 생명이 다 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안의 부인과 자식을 비통한 마음을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꼭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학 발달로 옛날에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도 현대의학으로 살릴 수 있다. 사고가 닥칠 것 같다면 조금 안 좋은 상태니 조심을 하라고 말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주면 될 것이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자신 있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네, 다음은 첫 번째, 궁 안에서의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궁녀들의 풍습, 쥐불이 글려. 그 해에 입궁한 어린 궁녀들에게 밀떡을 물린 다음 그 위에 수건을 접어 양쪽에 삼실로 끈을 달아서 마스크같이 귀에 걸게 했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면 대걸들에 길게 한 줄로 세워두었다. 그러면 수십 명의 젊은 내시들이 긴 바지랑 대 끝에 횃불을 붙이고 궁녀들에게 다가와 입을 지지는 신용을 하면서 쥐불이 글려, 쥐불이 지져 라고 위협했다. 그러면 어린 궁녀들은 겁에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데 이것을 먼 발치에서 왕비 이하 궁녀들이 구경했다고 한다. 이는 새로 입궁한 어린 궁녀들에게 말조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이며 동시에 궁녀들 사이에 숨어들었을지도 모르는 자기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주술적 행사였다. 네, 두 번째는 왕이 아닌 다른 사내를 사랑하지 마라. 궁녀의 수가 많다 보니 금기를 어기는 잘못을 했다거나 밉보이면 궁 밖으로 내쳐지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와 자결을 강요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게 아니면 관거로 팔려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다. 세 번째는 동성애를 하지 마라. 구중 궁궐에서 왕 하나만 쳐다보며 살아야 했던 궁녀들에게 그 외로움이란 청산과부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혹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던 궁녀들 중에는 동성연애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궁녀들의 동성 연애를 대식이라 했다. 오주 연문 장정상고에는 중국 한나라 때의 궁중의 대식에 대하여 궁인이 자기들끼리 서로 부부가 되는 것을 대식이라고 하는데 서로 매우 투기한다라고 설명한다. 조선시대에서도 동성연애를 하는 궁녀들 중에 엉덩이에 벗붕자를 문신하는 경우가 있었다. 내시들과 궁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그들과의 스캔들 동안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내시와 궁녀들의 스캔들 기사가 간혹 보인다. 그 첫 기사가 태종 17년 8월 8일 기사로 상왕전의 나인을 가늠한 내시 정사징을 뵌 기사다. 환자 정사징을 배웠다. 정사징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환자 같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는데 또 희한 대군의 첩을 간통했고 인덕궁을 섬기면서 시녀 김해를 가늠했다. 김해는 상왕의 본공종이었다. 상왕이 알고 김해를 내친 정사징은 도망쳤다. 이때에 이르러 붙잡히자 곧 배웠다. 의금부 제주에서 김해를 아울러 배자고 청하니 임금이 김해는 상왕의 자식을 낳았으니 차마 못하겠다고 했다. 제주동이 청아기를 김해가 이미 득자에 쫓겨났으니 서왕인들은 어찌 아끼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장차 배려하다가 마침내 상왕의 명령으로 배지 못했다. 또 세종조에는 세자빈 봉씨가 자신을 모시는 소쌍이라는 궁녀와 대식을 하는 것이 들통나 친정을 쫓겨나기도 했다. 세종은 당시 궁녀 방자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궁중에 엄하게 금령을 내린다.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시행한 후에야 그 풍습이 조금 고쳐졌다고 세종 스스로 수레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전 별감이나 출입하던 관료 혹은 종친들과 간통 사건도 덜어 있었다. 즉 단종조의 방자 준비가 별감 부귀와 교제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다른 방자인 자궁각까지 끌어들여 단체로 교제를 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또 조간이 종친이 궁녀와 간통한 경우는 세종 21년 5월 별시위 이영림 사건과 숙종 목년 3월에 복창군, 복평군 형제가 궁녀와 간통하여 아이를 임신시킨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정조조에도 왕이 궁중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서 궁녀 외인과 정을 통하는가 하면 내시와 정을 통해 대궐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고 장번대관이 침실 가까운 곳에서 서로 간통하기도 했다. 몇 당시 세태를 한탄하고 있었다. 이어서 여름에 내시가 방자나인과 은밀히 통관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며 이들의 처벌을 명한다. 그래서 내시 이세담, 소한 임응현, 방자비, 복덕 등을 곤장을 때려 유배 보냈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지금 관상을 볼 때 금기사항이랑 궁녀들의 비밀 금기사항까지 봤고요. 다음은 꿈속의 금기, 그 다음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는 이유, 미국의 금기 숫자, 아프가니스탄의 금기 숫자, 일본의 금기 숫자, 잠수부들의 금기 숫자, 중국의 금기 숫자, 한국의 포도는 미신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꿈속의 금기를 읽어볼게요. 이건 내 주변 지인들이 꾼 꿈에 관한 건데 내가 그러니까 3년 전에 강원도에서 4개월 살았던 적이 있어. 기숙사 비슷한 건데 한 방에 4명이 사는 거였어. 우리 방에는 선배 2명, 나랑 동기 1명, 그리고 나 이렇게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전화하는 시간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한날은 엄마 부재중이 20통이 와 있더라. 그래서 왜 전화했지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거니까 엄마가 나한테 무슨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지몽을 좀 꾸는 편인데 좀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야. 꿈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머리를 완전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엄마 앞에 왔대. 그래서 엄마가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내가 왜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사라졌대. 난 엄마한테 웃으면서 별거 아닌 걸로 전화했다고 끊으려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 나랑 같은 방 사는 동기가 나한테 와서는 이상한 꿈을 꿨대. 그래서 어? 이상하게 보면서 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탑드레스고 자기는 코트형 드레스를 입었는데 두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내 옷 밑에서 빨갛게 변하고 있었는데 내가 웃으면서 돌다가 갑자기 목 부분까지 색깔이 변하니까 표정을 딱 정색하면서 손나라고 막 쌍욕을 하더래.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짜증난다고 그러고 끝났대. 엄마랑 친구랑 둘 다 이상한 꿈을 꾸니까 난 마음에 걸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기숙사가 기독교 학교라서 주말마다 교회를 나눠서 가는데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계곡을 갔단 말이야. 그 꿈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계곡에 가게 됐는데 사실 계곡 가기 전 잠들었을 때도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계곡이 무른 계곡이었거든. 이리저리 막 노는데 큼직한 바위가 약간 내리막 형식으로 있었어. 밑에는 물이 있었고 애들이 그걸 미끄럼틀처럼 타고 놀더라. 나도 미끄러서 내려가는데 멈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멈추더라. 손으로 바위를 잡아도 손만 뜨겁게 쓸릴 뿐이고. 그대로 결국 계곡에 빠졌어. 진짜 계곡이 보기보다 깊었는가 봐. 허우적거리면서 수면을 올라올 때마다 살려달라고 막 밟아보는 데다가 이제 죽겠다.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물로 계속 내려가는데 나 원래 물 안에서 눈을 못 뜨는데 눈을 딱 떴어. 물에 있기 때문인지 초록색으로 흐릿하게 보이는데 왜 옷 잡아 당기는 느낌 알아? 내가 등 부분이 수면 밑으로 있었는데 내 등을 자꾸 물 밑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옷을 자꾸 잡아서 그래서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올라가야겠다 해서 진짜 숨도 못 쉬어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악 물고 다시 올라가서 허우적거렸거든. 그러다가 신이 있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엄지발가락 끝에 진짜로 간당간당 엄지발가락 끝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면적이 있었는데 밑에서 솟은 바위 같은 게 있었나 봐. 그게 탁 걸려서 내가 발가락 하나로 수면 위에 얼굴을 내밀고 숨 고르고 살려달라고 막 했거든. 멀리서 내 머리가 내려가는 걸 보고 왔다는 목사님이 오셔서 나 구해주셨어. 그렇게 한 곱이고 넘기고 그날 밤에 가만히 전날 꾼 꿈을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더라. 꿈 내용이 뭐냐면 엄마랑 친구랑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옷을 사러 갔는데 빨간 구두가 있더라. 친구가 그거 안 이쁘다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검은 옷 입은 점원이 억지를 쓰는 거야. 막 이 구두가 제일 이쁘다면서 다른 구두 사이즈도 없을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내 친구가 점원한테 야, 년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라고 막 화를 내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중지했거든. 그니까 점원이 진짜 낮은 목소리로 아쉽다. 다 됐는데. 만약 내가 신발까지 신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